회사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리가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정치 과몰입된 직장 상사나 선배가 자기 생각을 신나게 떠든다거나 내 생각과 반대되는 입장에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센스 있게 넘길 수 있을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정치 얘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냥 이런 얘기가 듣기 싫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반대로 정치 이슈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에서 정치 얘기는 참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못된 대응은 여러분의 평판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회사에서 이런 얘기 듣기 싫은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기본 프로토콜은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 그렇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정도로 대응하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리액션해주면 말하는 사람은 신나서 더 떠들게 될 거고요. 그렇다고 답을 안 하고 침묵해버리면 자기 무시하는 거냐며 언짢아 할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단답형 대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얘기하는 사람을 재미없게, 얘기할 맛이 안 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얘기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넘어가게 하는 거죠. 가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 싫고 관심 없어요. 그냥 투표 안 하려고요. 아무나 찍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좋지 않습니다. 정치에 과몰입된 그 상사나 선배가 당신을 굉장히 생각 없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얘기 때문에 더 흥분해서 가르치려 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를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나한테 굉장히 영향이 큰 직장 상사나 임원분이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려면 적극적으로 동의해주는 게 내 앞날을 위해 맞는 걸까요? 그러지 마세요. 동의해주기 시작한 순간 회사 생활 내내 계속 피곤하게 할 거예요. 상대가 임원이라면 만날 일이 적으니까 몇 번 잘 넘기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같이 일해야 되는 직속 상사라면 앞서 말씀드린 적당한 단답형 대답으로 대응하세요. 그 상사분 입장이 내 정치 성향과 맞다고 해도 참으세요. 그 상사는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순간 신나서 더 붙잡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생각이 같으니까 듣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애초에 그 상사가 남의 눈치를 잘 안 볼 테니까 정치 얘기를 계속 티나게 하겠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도 당연히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각이 될 겁니다. 굳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정치 성향을 알려줘서 좋을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상사는 당신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정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사안에 대해 조금이라도 다른 입장이 튀어나오면 오히려 더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치 얘기로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상사 기분 맞춰줘서 인정받을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마시고요. 일 잘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되면 정치 성향이 뭐든 간에 나에게 주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을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 이번엔 본인이 정치 과몰입된 사람일 경우입니다. 이분들은 요즘 같은 상황에 삶의 포커스가 그쪽 이슈에 상당히 가 있으세요. 반대 입장에 대해 크게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 상황에서 반대 입장 얘기가 나오면 듣기 싫어 미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얘기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내 입장이 맞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관심 없는 다른 직원들이 저 허황된 얘기에 영향받으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내가 나서서 팩트로, 논리로 바로 잡아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입이 근질근질해도 꼭 참으세요. 그거 얘기해서 속이 시원한 건 잠깐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얘기 듣고 별 반응이 없어도 속으로는 다 저 사람 오버한다,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실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못 참고 시원하게 지른 바람에 얻게 될 선입견, 편견, 뒷담화를 생각하면 무조건 참는 게 맞습니다.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고요? 일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힘드시다고요? 그러면요, 차라리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입장이 같은 친구한테 카톡해서라도 푸세요. 자기를 화나게 하는 그 반대 입장의 직장 동료를 욕하면서요. 그렇게 풀어버리시고 절대 회사에서는 티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과몰입된 분들 특징이 팩트로 깨우쳐주겠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반대 입장인 사람들은 팩트든 뭐든 간에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어요. 팩트로 조져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서 우리 편 한 명 더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괜히 그랬다가 망가지는 회사에서의 평판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치는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지하는 입장이나 정당이 있을 수 있죠. 행동이 꼭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내 밥벌이하는 회사에서 하세요? 어떤 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보세요.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을 늘리면 그건 승리한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좋은 방법은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렇게 되어서 내 정치 성향을 살짝 흘려보세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뛰어난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게 결국 내 정치적 입장을 확장시키는 진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회사 생활 하시면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팁을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직과 연봉 형성에 관한 얘기도 계속 할 거니까 구독해주시고 활용해주세요. 이어지는 레퍼런스 체크, 평판 조회에 관한 얘기를 들으시면 오늘 드린 말씀이 더 확실하게 와닿으실 겁니다.